안녕하세요. 멜번에서 사이콜로지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동미라입니다. 오늘은 멘탈이 무너질 때, 즉 내 모든 세상이 다 흔들리고 내 마음이 다 무너지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주체가 안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왜 그런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기제 원리에 대한 이해도 해보고 싶고요.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르겠죠. 내 멘탈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데 인간으로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의 시스템이 이 상황을 뭔가를 위협적으로, 내 삶을 다 흔드는 위협 상황으로 지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 감정 시스템이 알람이 울리게 되고, 이건 지금 위급 상황이다. 그러니까 비상사태, 이런 비상 대처 모드? 이렇게 온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고, 감정이 압도가 되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한마디로 멘탈이 무너지는. 여기 중요한 큐가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그런 핵심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멘탈을 무너지게 하는 기본 원리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을 하게 될까? 위에 이거를 위급 상황으로 지각을 하게 될까? 그거는 사람마다 뭔가 그렇게 나를 뒤집어지게 하는지 그 작용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나한테 뭔가 되게 중요했던 게 흔들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일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일이 되게 나한테,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에서 뭐가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조금이라도 일터에서 비판을 받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가 실수를 하거나, 이러면 여기에 내가 과도하게, 아니면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멘탈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 실수 하나 한 거, 아니면 비판적인 피드백을 상사한테 들은 거, 아니면 실제로 그 샐러리가 깎인다거나, 그런 일터에서 실제로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상황이, 객관적으로 위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주관적으로 강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어쨌든 내가 생각해 볼 거는 이게 나한테 정말 큰 의미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인간관계가 나한테 너무 중요해. 외로운 게 내가 제일 못 견디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를 좀 차갑게 대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룹에 갔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내가 못 꼈어. 다른 사람은 다 잘 어울리는데 나만 약간 은따 같은 느낌이었어. 그럼 그것도 나한테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니까 내 멘탈이 무너져. 몸매, 외모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살이 조금 찌거나, 아니면 맞던 옷이 안 맞는다거나, 몸무게가 는다던가, 특히 락다운 기간에 그러면 이제 그것도 내 멘탈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왜? 나한테는 나의 외모, 나의 그런 체형, 몸, 이런 게 굉장히 나의 모든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다리, 그 뿌리를 하나에 다 몰아놨기 때문에, 그게 조금이라도 거기에 조금 안 좋은 평가라든지, 그게 조금이라도 흔들린다, 그 기반이, 그러면 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비유를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면 이게 대대손손 물려 내려져 오는, 오늘 제가 진짜 말이 이렇게 이상하게 꼬이네요, 단어가. 어쨌든 이게 대대손손 물려져 내려오는 가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즉 나 자신인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저 위에 때서부터 계속 물려져 내려온 이게 나라는 삶, 나라는 자신인데, 대대손손 물려져 내려오는 되게 귀중한 갑오예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한 손가락으로 지탱을 한다라고 쳐요. 일, 관계, 내 연애, 아니면 내 외모, 여기에 내가 이거를 다 지탱하고 있어, 나라는 자신. 그럼 어떻게 돼요? 엄청 항상 불안해요. 일에 조금이라도 뭔가 지장이 가거나, 내 연애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가거나, 내 인간관계가 조금이라도 좀 소외받는 느낌이 든다거나, 내가 살이 조금 찐다거나,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컵, 이 소중한 그 유산이 바로 깨지게 되죠. 그러니까 멘탈이 쉽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파트,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거를 하나로만 지탱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이 소중한 내 삶, 나라는 자신을 지탱하는 다리를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즉, 내가 일이 지금까지는 너무 중요해서 여기에 되게 내가 연약했다, 취약했다라고 한다면 일 말고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을 개발해 나가는 거죠.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일도 중요하지만 내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내 사랑도 중요하고 뭐 내 가족도 중요하고 내 건강도 중요하고 내 취미생활도 중요하고 이거를 나를 바치는 여러 가지 다리를 만들면 하나에서 조금 안 좋은 피드백을 받거나 하나가 조금 잘 안 굴러가도 내 인생에서 이게 나라는 컵을 이렇게 크게 흔들흔들 거리게 하지는 않아서 멘탈이 나가는 거를 좀 더 방지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제가 발견한 되게 큰 어떤 팁인데, 이런 불안, 멘탈이 나가는 상황에 가장 좋은 대처법, 마인드셋은 뭐냐면요, 온전히 그 호기심을 갖고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나의 반응과 나의 상황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불안하고 우울하고 흔들릴 때 보통 사람들이 좋게 생각해, 행복하게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거 잘 안 먹혀요. 나한테 이게 진짜 위협적이고 이게 지금 내 삶을 흔드는데 어떻게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어떻게 이걸 행복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해. 그건 말이 안 돼요, 인간한테. 근데 앵자이티, 불안이나 이런 내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큰 그 반대 무기는 뭐냐면요, 그냥 순수한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불안의 반대는 호기심이다.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건 호기심이다. 이거를 내가 불안하고 위협적인 상황으로 지각하고 그래서 내 시스템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이거를 내가 계속 평가를 하는 거야. 이건 잘못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닫고 나는 지금부터 이 상황을 그냥 무조건 궁금하고 호기심으로 그냥 지켜보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 반응도 그냥 호기심으로 지켜보겠다. 관찰자 입장으로 돌아서면요, 불안도 우울도 뭐 그런 나를 흔드는, 내 멘탈을 흔드는 그 모든 상황도 나를 그만큼 더 이상 압도적으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즉, 이런 내 멘탈을 흔들리게 하는 내 상황이나 내 마음, 반응은 좋게 생각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는 잘 안 먹히고, 오히려 그냥 이거를 멀찌감치 관찰자로 떨어져서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상황도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받아들이겠다. 내 거기에 대한 마음 반응도 있는 그대로 관찰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뭔가 컨트롤권이, 통제권이 생기게 되고요. 그게 나한테 덜 압도적이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 귀중한 그런 어떤 나에 대한 정보, 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요. 아하, 내가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왜? 이게 나한테 이렇게 중요한 의미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더 이상 그거가 덜 압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 시스템이 더 이상 위협 상황으로 지각을 안 하게 되고, 좀 더 차분하게 뭔가 실제적인 그런 어떤 프로블럼 솔빙,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부터 찾기에 더 좋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내 멘탈 상태가. 그래서 결론을, 썸머리를 핵심을 내리자면, 1. 내 멘탈이 나가는 상황은 그만큼 내가 나라는 삶, 나라는 사람을 하나에 다 올인해서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내 멘탈이 나가는 거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두 가지. 하나는 내 삶을 지탱하는 여러 가지 다리를 더 만드는 거. 두 번째는 이 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그런 판단하는 마인드셋을 버리고 그냥 무조건 궁금증으로 그냥 이 상황과 나의 반응을 지켜보자라는 마인드셋. 예, 그 두 가지를 조금 염두를 해두시면 조금은 더 멘탈이 나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말이 쉽고요, 이거를 적용하려면 잘 안 돼요. 왜냐면 30년이든 40년이든 20년이든 이런 시스템으로 자동 반응이 돌아가게 살았는데,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쉽겠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심리학적 기술들은 꾸준한 연습과 인내를 가지고 꾸준한 연습과 그 프랙티스와 그런 어떤 나의 그런 의도를 새로 세팅하는 거,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하루 아침에 이런 걸 안다고 뭐 바로 바뀌고 바로 내 반응이 바뀌고 그런 걸 기대해서는 안 되고, 꾸준한 연습과 그런 의도를, 새로운 의도를 가지고 나를 다시 재프로그래밍 시킨다. 그런 어떤 나 스스로에게 여유와 인내를 주는 나의 반응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